책 읽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책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드릴 책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보시면 약간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 특징 3가지를 제가 다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책도 좋아하고 취미로 당당히 독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학생, 가정주부 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안 좋은 특징인데, 만약 이 영상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제목 그대로 앞으로도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책 읽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요. 저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저보다는 2살이 많아요.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서 간호사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2명의 조카도 있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한 경향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시절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매번 5권씩 빌려서 블로그에다가 독후감 아닌 독후감을 남기고 그랬거든요. 그저 있어 보이려고요. 그런데 이게 다 누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누나가 거의 독서광이었어요. 매일 제가 보는 누나의 모습은 책 읽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밥숟가락은 밥을 먹고 입에 넣고 있고, 눈은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도 늘 책이 있었고요. 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연애하는 책, 그러니까 하이틴 소설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춘원 문학, 흑 이런 책까지 읽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집에 이 책이 있어요. 시집 가면서 안 가져갔나 봐요. 이 책이고요. 책 가격이 엄청 비싸요.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보이시나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누나가 놀아주지도 않기도 하고, 당시 깨비 책방이었나? 도깨비 책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책 빌려주는 곳에 같이 갔다가 판타지 소설을 접한 거죠. 그래서 완전 푹 빠져 살았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판타지 소설이 좀 많아요. 드래곤 라자, 하얀 로냐프강, 카르세아린, 거의 밤새면서 읽었어요. 소설 속 주인공들을 이 사랑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판타지 소설에 빠지면서 친구들에게도 책을 권한 적이 많은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였어요. 하나 쓸데없는 책, 도움되는 책을 읽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누나한테 늘 똑같이 이야기했었어요. 맨날 연애소설 읽어서 뭐하냐, 도움되는 책을 읽어야지. 그때는 도움되는 책이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을 보면 아예 책을 읽지 않는 놈들이었어요. 예전에 저랑 똑같았던 거죠. 판타지 소설, 무협지를 굉장히 혐오하면서 그저 오락으로만 치부하던 친구들이었죠.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건 어떤 책이든 조금 가까이 하다 보면 장르가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주변에는 책을 아예 전혀 읽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책을 권하지는 않아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저한테 먼저 책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직장생활 지긋지긋한데 퇴사 당장에 마음 먹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 없을까? 이런 식인 거죠. 참 많죠. 이런 책 너무너무 많아요. 살짝 공감만 해도 지금 당장 퇴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하고요. 괜스레 부럽지 않으세요? 책 한 권으로 자기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니, 이 현실의 벽을 허무르고 말이죠. 판타지 소설이든 연애 소설이든 도움 안 되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책으로라도 책을 보면 조금 서서히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책들도 많거든요. 그림으로 아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는 책이요. 관심 분야의 책으로도 좀 시작하지 못하면 아마 평생 독서를 모르고 살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두 번째, 전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판타지 소설 한창 읽고 나서 독서 공백기가 왔어요. 게임에 빠졌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임 광이었어요. 게임을 잘하진 못했지만 게임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스타크래프트는 제가 직접 만든 유즈맵이라는 걸로 쌈장이었나? 이기석 프로게이머였나? 그분이 소개도 해줬었어요. TV에 나와서. 박주영이었나? 어쨌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프로게이머가 TV에서 저를 소개하기도 했고, 리니지도 예전 플레이 포럼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열정을 좀 활활 불태운 적이 있었죠. 그때는 책을 전혀 읽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름 아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게임하느라 바빴어요. 누나가 책을 권하면 시간이 없어서, 또 같이 게임하는 혈맹원 중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어느 형이 책 이야기를 하면 그럴 시간에 게임을 좀 더 하지 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었죠. 어리석었던 거예요. 딱 게임에 중독된 이 고등학생
학생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요즘 누군가가 진심으로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슬쩍 이야기를 꺼내면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임마, 내가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가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를 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맞받아치고 말아요. 뭐 술 마시자고 불러내지 말고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책 한 권 사봐라. 뭐 인생이 달라진다 임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핑계예요. 저도 핑계로 시간이 없다고 했고 이 친구도 핑계를 댄 거예요. 술은 매일 마시거든요. 뭐 낚시도 하러 가고 등산도 가요. 모임도 많고. 그런데 책은 전혀 안 읽어요. 그렇다고 제가 강력하게 권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싫어하니까요. 가끔 고민 상담 뭐 비슷한 걸 털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책 이야기를 하면 저런 반응인 거죠. 예전에는 책에서 무언가 해답을 찾는 시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해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독서 공백기가 있기도 했어요. 아마 저 친구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언가 책에서 찾으려고요. 인생의 해답을. 책에는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건데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주변 선배, 뭐 잘 나가는 유지들에게, 지역 유지들에게 배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책에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유명인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구절도 많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단락, 챕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쓸데없는 소리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곱씹게 되는 그런 구절.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읽은 유튜브 관련 책들을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는데요. 오, 소름이 막 돋았어요. 그때는 아예 별 감흥 없이 읽었던 구절에서 닭살이 막 돋는 듯한 느낌. 특히 대도서관님의 책, 그저 재미있고 흥미있게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의 힘인 거예요. 경험해보고 나서 읽었을 때의 그 기분,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지혜, 통찰, 깊은 내적 갈등, 솔루션, 코칭, 책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솔루션, 코칭까지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물론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세 번째, 책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유튜브로 보면 되지 웬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한참 빠졌을 때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데 제 영상 하나 보는 것보다 책 한 소절 보는 게 훨씬 이롭다는 걸 지금은 깨달았어요. 많아요, 주변에. 유튜브로 듣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유튜브는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에 따라서 이 목소리의 억양에 따라서 전달이 잘못되기도 해요. 그리고 날조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책보다 훨씬 더 개성이 강한 영상들, 좀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좀 더 우리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소재들로 꾸며져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그렇기에 반성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딱 그때뿐인 것 같아요. 책은 좀 더 여운이 남고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다시 읽으면서 곱씹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과 글은 아예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만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책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더 확실히 와닿지 않으세요? 전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보다 책이 낫다고 말이죠. 편한 것만 찾는 세대들, 특히나 90년대 생들 중에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듣기만 해도 책을 읽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디지털 세대인 거죠. 아예 책을 한자도 보지 않고 오디오북으로만 이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뇌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되지 않는 뇌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이 오디오북도 듣고 눈으로 마음으로 읽기도 해야 진정 책을 읽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좀 더 편하게 보는 그런 매체로 그냥 남겨두고요. 자, 여러분, 책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본인은 책을 안 읽으면서 남들 책 읽는 것에 간섭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책을 안 읽는 사람, 오디오북, 유튜브로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겪었고 오류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려봤어요. 책을 무조건 읽으세요가 아닌 이 관심 분야, 뭐 재미있어 보이는 책으로 시작하세요 라는 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화책이 됐든 뭐 그림책이 됐든 아니면 뭐 얇은 수필집이 됐든 말이에요. 사색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사색을 하니까 멀리 여행을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그런 감정, 인생의 치트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치트키를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바이바이.